자, 이제 28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은 이제 취득세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가 되는 부동산의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기억번. 자, 개인 간 매매 계약에 의한 부동산 취득 시기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 전에 이미 등기하면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일에 취득응으로 보죠. 항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 등기 등록일로 하게 돼요. 맞고, 두 번째, 자, 법인 간의 법인 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부동산 취득 시기는 그 사실상의 잔금 지급일 또 사실상의 잔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언제입니까? 그 등기일로 하게 되어 있죠. 얘도 맞고, 세 번째, 자, 개인 간 증여 계약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할 경우는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때다. 그건 아니죠. 항상 이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 계약일로 하죠. 증여 계약일로 하게 됩니다. 증여 계약일로 한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상속은요 언제예요? 상속은 상속 개시일 속한 달의 말에 취득항으로 본다. 그건 아니죠. 예, 신고 기간이고 상속은 언제? 상속 개시일로 하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로요. 상속 개시일로 하게 됩니다. 자, 미음번 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사업으로 인해서 신축한 주택의 경우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답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한다. 고 되는데 얘를 좀 볼게요. 건물 건축인데 건축 신축인데 이 건축이나 신축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보통 건축법에 의한 경우 이제 건축법에서 건물을 지면 이때가 돼요. 사용 승인서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로 해요. 자, 다만 얘가 두 가지가 되는데 첫째 도계법,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신축한 것도 있고 둘째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신축된 것도 있어요. 그럼 얘가 자,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신축되면 언제냐? 이때가 돼 이때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요 중에서 빠른 날. 그럼 마찬가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 똑같아요. 얘는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네요. 자, 비읍번 갑니다. 자, 부동산을 연부계약에서 취득할 경우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나 자 등록되어 있다. 언제예요? 그 등기 등록일로 하죠. 그 연부 취득도 잠깐 얘기할게요. 이 연부 취득은 이거죠. 일단 계약을 맺고 자 매년 줘야 하나 둘 뭐 3년간 연부 취득이었다. 그럼 당초 계약 맺은 게 30억이라면 매년 이렇게 10억씩 주는 조건하에서 취득이 여기 연부 취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취득이냐? 연부금 줄 때마다가 각각의 취득이에요. 하지만 연부금을 주기 전에 일찌감치 등기하면 언제 이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잘못된 거는 두 개는 디귿,니을 틀렸고 맞는 게 기역, 니은, 미음, 비읍. 그래서 네 개는 네 개에서 정답은 3번이고요. 자, 29번 가볼게요. 자, 법인이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개인 취득했다. 각각의 취득 시기가 바르게 된 건 뭐냐 되는데 이제 지금같이 이제 달력의 형태 문제, 이런 달력 형태 문제가 나면 지금 뭐 답이 뭐 공교롭게 쉽게 됐지만 이렇게 보통 이제 달력의 형태가 나게 되면 대부분의 정답은 등기일. 요때를 보통 다 취득일로 봐요. 대부분 다. 일단 보면 자 기억본 보면 자 교재 67쪽이에요. 자 보면 이제 그 첫째 기억본 자 개인으로부터 샀다. 그럼 보통 개인과 개인이 매매하면 언제? 계약상 잔금 지급을 해요. 그럼 지금 보니까 계약상 잔금이 언제? 9월 30일인가요? 예, 9월
30일. 이게 계약상 잔금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얘가 취득인데 다만 꼭 주의할 건 등기가 앞에 가 있는 거 봐야 돼요. 근데 다행히 지금 등기가 뒤에 가 있죠. 12월 18일로 되어 있으니까 관계없고, 그래서 일단 계약상 잔금일로 해야 되고. 자, 니은번 법인한테 분양받았다. 그럼 법인한테 분양받은 건 국가 수입 공매 판결본 법인장부니까 언제예요?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해야죠. 언제? 11월 20일인가요? 네, 11월 20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도 그 전에 등기되어 있는 거 봐야 돼요. 보니까 등기가 뒤에 가 있으니까 얘도 해당 없죠. 그럼 결국은 3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개인가는 9월 30일. 자, 법인은 언제? 11월 20일로 해야 됩니다. 정답 3번. 자, 30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취득세에서 자, 취득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건데요. 1번. 자, 유상승계 취득에 있어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등기하면 그 등기 등록을 한다. 그렇죠. 항상 얘기했지만 자, 분명히 다 똑같아요. 세법상 원칙보다 전부 다 그 등기가 앞에 와 있다면 다 언제 그 등기한 날을 취득일로 보게 돼요. 자, 두 번째. 자, 무상승계 즉 증여의 경우 언제 계약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 전에 등기하면 역시 언제 똑같죠. 역시 원칙보다 앞서 등기되면 먼저 그 등기로 하게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조심할 게 이 증여 잠깐 볼게요. 증여는 원칙이 증여 계약 일로 합니다. 예외가 있는데 예외는 두 가지. 자, 계약일 전에 등기되어 있다. 여기 하나 있고 또 있잖아. 또 뭐가냐면 계약일 불분명하다. 이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의 경우는 똑같아요. 둘 다 그 등기일로 합니다. 둘 다 그 등기일로 하게 돼요. 둘 다 등기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사용승인서 내준 날 괄호열고 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 받으면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또 사용승인서나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으면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로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에 빠른 날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자, 공매 방법에서 취득한 경우로서 사실상 잔금 지급이 있다. 마찬가지에도 사실상 잔금 주기 전에 이미 등기하면 그 등기일로 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죠? 5번. 자, 이게 답인데 매립 간척했다. 등기 등록일은 아니죠. 저희가 이 매립 간척하면 매립이나 간척하게 되면 언제예요? 이때는 공사 준공 인가일로 합니다. 공사 준공일로 한다가 아니고 공사 준공 인가일로예요. 공사 준공 인가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5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매립 간척하면 언제? 공사 준공 인가일이다. 답 5번이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문제 31번 가볼게요. 자, 보죠. 다음은 개인인 갑이 법인으로부터 사업용 건물을 취득했다. 취득 시기는 언제냐? 보니까 일단 법인이니까 법인 장부죠.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면 돼요. 언제인데요? 보니까 6월 19일, 6월 20일이네. 그죠? 사실상 잔금이. 근데 항상 얘기했죠. 이런 거 나오면 등기가 앞서가 있는 거 꼭 봐야 돼요. 근데 보니까 등기가 그 전날돼 있네. 6월 19일 날. 그럼 이제 결국 6월 19일이 취득일로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하나 더 갑시다. 32번 갑니다. 다음은 취득세 납세 의무의 성립 시기에 되는 부동산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자, 틀린 것은 뭐냐? 되네요. 1번. 자, 아까 본 건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동법에 의한 환지처분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법에 하면 언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둘 중에 빠른 날로 하고 이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면 언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역시 빠른 날. 둘 중에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자,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해당 과취득 물건을 등록하지 않고 화해조서, 인락조서, 다음은 조건이 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입증돼야 됩니다. 또 공정증서 등에 의해서 결론 입증되면 끝으로 가요.
자, 취득물로 본다면 다 보지 않는데요. 이게 뭐냐면 취득의 해제인데요. 결론만 얘기할게요, 제가. 뭐 중간 써 있는 내용은 됐고, 자, 이제 취득의 해제인데, 이 취득 해제가 유상 취득의 해제가 됐건, 무상 취득의 해제가 됐건 두 개가 똑같아요. 그래서 유상 취득의 해제건 무상 취득의 해제건 둘 다 내용이 똑같은데, 자, 일단 볼게요. 자, 취득이 됐어요. 그래서 해지하고 싶다? 언제까지? 60일 내입니다. 60일 내. 그래서 요 기간 내 해제되면 돼, 해제. 이러면 취득으로 안 본대요. 다만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이 뭐냐면, 자, 취득 당시에 절대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 돼요. 등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만 해제할 수 있어요. 등기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야만 해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반드시 조서에 의해서 무슨 조서에 의해서 꼭 입증돼야 돼요. 반드시 조서에 의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꼭 등기 등이 되어 있지 않아야 되고요. 반드시 조서에 의해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꼭 수반돼야 돼요.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자, 세 번째 보죠. 자, 개인 간 자, 증여계획에 의해서 부동산 취득은 언제? 그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 아니죠. 항상 증여 언제? 증여 계약일로 해요. 증여 계약일로 하지. 60일 경과된 날 아니에요. 증여 계약일로 하게 됩니다. 3번 답. 4번. 상속으로 인해서 부동산 취득은 먼저 상속 개시일로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할 경우 소유권 이전 고시를 다음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로 하게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해서 이제 취득 시기까지 정리해 봤고 이제 33번 갑니다. 이제 과세 표준 파트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과세 표준. 자, 일단 원칙인데 원칙은 신고가액이 원칙이에요. 신고가액. 그래서 항상 대원칙은 신고가액이 대원칙이 됩니다. 다만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죠. 예외 규정은 시가 표준액이에요. 시가 표준액. 그럼 대체 어느 때가 되면 이걸 쓰냐 이건데, 자, 시가 표준액 이때 첫째 신고하지 않았을 때, 둘째 신고가액이 없을 때, 셋째 내가 신고한 신고가격이 뭐보다 적다? 시가 표준액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더 작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신고가액이 없을 때 더 작을 때, 이때는 전부 다 정부가 정한 금액으로 하죠.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한 게 뭐냐면 둘 중에 큰 금액에 의한다. 둘 중에 자, 큰 금액에 의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둘 중에 큰 금액에 의하고, 자, 이제 세 번째 특례인데, 자, 특례 규정은요. 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에요. 사실상 취득가액. 그럼 이제 이 사실상 취득가액은 그 취득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취득에 한정돼요. 그래서 이제 보면 뭐가 있냐면, 첫째는 이제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둘째 수입했다. 셋째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했다. 넷째 자, 판결문에 의했다. 다섯 번째 법인 장부에 의했다. 조심할 게 이거예요. 부동산 거래법상 검증된 취득이다 이거지. 요거. 그래서 아까 이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하는 건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까지인데, 사실상 취득가액은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이 검증된 것까지 얘까지 포함돼. 얘까지 검증된 것까지 이것까지 포함이 돼서 사실상 취득가액에 해당이 돼요. 하지만 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언제냐? 첫째, 증여로 취득했다. 증여. 둘째, 부당행위였다. 그래서 증여나 이 부당행위일 때는 이때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자, 또 두 번째 이제 의제취득인데 의제취득은 이거 항상 변경이 되고 그죠? 변경되고 and 반드시 가액이 증가돼야 돼요. 그래서 변경과 동시에 반드시 가액이 증가되면 이 증가된 만큼 과세가 되죠. 이때 의제취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개만 적을게요. 아까 했었던 건데 첫째 중축이나 개수는 이 가액 증가가 원칙은 신고가액의 증가죠. 신고가액. 다 예외가 시가, 표준액의 증가고 예외가 시가, 표준액의 증가입니다. 신고가액의 증가, 시가 표준액의 증가. 다만 둘째 지목 변경도 있죠. 자, 지목이 변경되면 이때도 증가액인데 이때는 증가액이 신고가액의 증가가 아니고 얘는 뭐의 증가분이에요? 그죠? 얘는 시가, 표준액의 증가입니다. 시가, 표준액의 증가. 이렇게 갈 수 있겠죠. 다만 다시 한번 이 지목 변경을 하게 됐는데 이게 법인 장부나 자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소요된 비용 갖고요. 소요된 비용을 가지고 하게 돼요. 소요된 비용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볼 게 뭐냐면 이제 이거죠. 개인이 건축했다. 개인이 건축하면 총 공사비 중에서 100분의 90 이상, 100분의 90 이상이 입증돼야 돼요. 100분의 90 이상을 100분의 90 이상이 반드시 입증돼야 한다 이거죠. 이런 경우까지.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그다음 뭐냐면 이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할 때 발생되는 비용인데 저희가 이제 취득할 때 발생된 부대 비용은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하는데 이 부대 비용, 자 이때 포함하지 않는 비용만 생각해 볼게요. 포함되지 않는 비용. 뭐가 있냐 이런 게 있어요.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입니다. 할부이자나 연체이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광고 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그 다음에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할인액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건 이제 요건 개인만 돼요.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와 연체이자, 그 다음에 광고 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일시 할인액. 할인액은 이제 깎아준 거죠. 이런 건 다 제외가 돼요.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비용도 좀 신경 써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69쪽의 문제 33번입니다.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자, 법인 등으로부터 무상 취득한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아니에요. 이게 이 사실상 취득가액 잘 생각해봐요. 이게 분명히 유상 취득이야만 뭐 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만 되는 거지. 이게 무상, 즉 증여나 부당행위가 되면 이거는 쉽게 뭐 증여가 되면 지급한 돈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증여는 안 되고 반드시 유상 취득에 한해서만 그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두 번째,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요. 자, 신고가액과 시가표준 둘 중에 큰 금액이에요. 즉 바꿔 얘기하면 이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취득은 둘 중에 큰 금액이에요. 모든 취득은 둘 중에 큰 금액, 둘 중에 큰 금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재축했다. 그땐 그 건축비로 하게 되고요. 네 번째, 개인이 토지 지목을 변경했다면 그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가액. 이거죠. 아까 지목 변경하면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 다만 다시 한번 그 변경을 법인 장부나
판결문에 의했다면 뭐래요? 소요된 비용 갖고 하게 돼. 소요된 비용을 가지고 하게 돼 있고요. 5번. 자,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었다. 그럼 뭐라 합니까? 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34번 갑니다. 다음은 자,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이때 연부 취득하면 연부 금액이 되어서 항상 취득 당시 가액. 2번.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자의 신고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면 뭐라 합니까? 시가 표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 번째, 자,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함으로써 자,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액을 시가 표준액 비율로 나누어서 계산된 금액을 토지와 건물 가액으로 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자, 토지와 건물을 샀어요. 얼마에? 10억에. 샀을 때 이 10억 중에서 그럼 이 건물 금액이 얼마고 이 토지 금액이 얼마냐 이 문제죠. 이거 얼마씩이냐 이거죠. 모르니까 그 밑에 어떻게 이 금액 이 10억을 토지와 건물과 토지 건물의 시가 표준액에 비율로 안 분해요. 요 비율로 안 분해요. 비율로 안 분해요.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해요. 그럼 가정일 때 뭐 토지의 시가 표준액이 3억 원이었고 건물이 2억이었다 라고 한다면 자, 건물부터 갈게요. 합이 10억이에요. 10억 곱하기 총은 5억이지. 5억 분의 건물 3억. 그러면 얼마? 건물이 2억이죠. 2억이죠. 그럼 건물 금액은 4억으로 계산되고 자, 토지 어떻게 똑같이 10억 곱하기 5분의 3. 그럼 토지 금액 6억. 이렇게 해서 각각 안 분대요. 다만 지금은 이제 한꺼번에 취득했다고 했는데 이걸 만약에 양도세는 이제 한꺼번에 양도하겠죠. 양도했다고 한다면 이때는 이하고 똑같은 용어 있죠. 기준시가. 기준시가. 요 기준시가 요 비율로 안 분해요. 기준시가 비율로 안 분해서 매겨서 함께 취득하면 시가 표준액으로 안 분. 함께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각각 안 분해서 부과하고 네 번째. 자, 공정증서나 거민계약서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자, 공정증서인데 그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되어도 그 취득가액이다. 아니에요. 저희가 공정증서나 거민계약서 같은 거는 일단 최소한 시가 표준액보다 금액이 커야 돼요. 그보다 작으면 무조건 시가 표준액이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증서나 거민계약서 같은 건 절대 사실상 취득가액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시가 표준액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거보다 높게 가든가 둘 중에 하나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답 4번이네. 5번. 자,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는 그 부동산의 총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비율을 곱한다라고 되는데 결국 이거죠. 굳이서 얘기한다면 이거 법인 소유의 취득세 재산가액 법인 소유한 해당 취득세 재산가액 이거 곱하기 뭐랍니까? 주식 지분율. 그래서 법인이 소유한 해당 취득세 재산가액이 뭘 곱해요? 주식의 지분율 곱하기. 이게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애가 처음 됐다. 최초가 됐다면 어느 만큼 전체 지분 다 과세하고 둘째 이미 과점주주였던 자가 지분이 증가되었대요. 어느 만큼 과세? 증가분만큼 과세입니다. 셋째 과점주주였던 자가 일반 주주가 되었다가 또다시 과점 주주됐다. 역시 또 어느 만큼 이때도 증가분만큼 과세하게 됩니다. 자, 그럼 잘못된 건 4번일 테고요. 자, 35번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할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있는 항목을 모두 골라보시오. 다만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식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것으로 가정한다. 자, 첫째 기억번.
취득대금은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았을 때 그 할인액. 자, 아까 적어놨죠. 개인에게 발생한 할부이자와 연체이자, 그 다음에 광고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가치세, 할인액. 이건 제외하네요. 할인액은 제외합니다. 제외. 자, 둘째,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건설자금이자, 건설자금이자는 포함돼요. 이게 할부이자와 연체이자는 제외지만 건설자금이자는 포함돼요. 이건 포함되고. 셋째, 연불 조건에 따른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과 연체료인데, 자, 분명히 문제가 개인이 취득했어요. 개인이.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할부이자와 연체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체이자 제외돼야죠. 자, 네 번째,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채무자 인수액, 얘도 포함되죠. 그죠? 그럼 결국 포함되는 거 두 개. 니은번, 닐번이겠네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또 넘겨서 자, 35번 가볼게요. 똑같은 패턴인데, 자, 지방세법상 사실상 취득가격이나 연부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으로 할 경우 취득가격,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냐? 자, 1번 전기사업법상 분담하는 비용. 자, 이거죠. 자, 광고선전비 또 나옵니다. 광고선전비, 분담하는 비용, 이주비, 보상금, 부가세서. 이 분담하는 비용은 해당하지 않죠. 분담 비용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외죠. 2번 건설자금의 충당한 이자. 세 번째, 자, 법인에게 발생한 이자, 법인이자입니다. 네 번째, 용역비. 다섯 번째, 조건부담은 다 포함돼요. 근데 1번 해당이 없겠죠. 자, 하나 더 가볼게요. 37번 갑니다.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할 경우 이에 포함될 수 없는 항목을 모두 골라보시오. 다만 똑같죠. 아래 항목은 개인이 국가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식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하도록 한다. 첫째, 또 나왔네요. 자, 취득대금은 일시급으로 지급해서 일정액을 할인받았을 때 그 할인액, 이건 포함되지 않아요. 그죠? 할인액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니은번 부동산 건설자금의 충당이자, 이건 포함이 되죠. 그죠? 세 번째, 연불 조건부에 따른 이자 포함되지 않죠. 넷째, 취득자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는 채무인세 포함이 돼요. 그죠? 자, 미음번 국민주택 채권이나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하면서 발생한 매각차손제도 포함이 됩니다. 비읍번 취득과 관계없는 용역을 제공받은 데로 지급한 용역비 포함 안 돼요. 이게 취득과 관계 있으면 포함되지만 지금 취득과 관계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기역, 디귿, 비읍. 그래서 이 세 개는 포함될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됩니다. 자, 이제 38번으로 가볼게요.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개인 간 유상 거래는 시가 편익에 관계없이 항상 원칙에 사실상의 취득가액이죠. 그래서 항상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인데, 자, 항상 무슨 가격? 사실상의 취득가액에서 항상 검증되면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게 돼요. 두 번째,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취득한 경우엔 취득자의 신고가액이 시가평균에 비례된 뭐랍니까? 시가표준액. 요거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뭐랍니까? 시가표준액에 의하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대금을 일시불로 납입함에 따라서 대금의 일부를 감면받으면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그죠? 이거 뭐예요? 당초 계약한 금액이 10억 원인데 이걸 한 번에 일시불로 다 지급한다고 하니까 상대방이 야 1억 빼줄게 이거예요. 1억 빼줄게. 그럼 결국은 얼마? 결국은 9억. 이 금액이 취득 금액이 된다 이거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결과 그 과세 표준은 지목의 변경으로 인해서 증가된 가액이다. 그죠? 그래서 항상 지목 변경이 되면 그 증가액, 뭐의 증가액?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이다. 다만 얘가 다시 한번 법인장부나 판결문에서 입증되었다면 뭐래요? 소유된 비용 가지고 하게 돼요. 5번 답인데, 자, 취득세에 분할 지급하는 연부 취득의 경우 분할 지급하는 각각의 계약상 연부금이 과세 표준이다가 아니고 항상 사실상 연부금이 돼야 돼요. 사실상 연부금. 다만 이거 여쭤보면 대부분 이상한 얘기할 건데, 자, 여쭤볼게요.
연부 취득하게 되면 연부금이 얼마가 돼야 될까요? 이게 좀 대부분 그래요. 50만 원이요. 아니에요, 이런. 연부 취득하게 되면 그 총액이 50만 원 초과입니다. 총액이 50만 원이 초과되는 거지 절대 연부금이 50만 원 초과 아니에요. 그래서 토탈 총 취득 금액이 50만 원 초과지 절대 연부금 매년 지급하는 금액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답이 나온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래서 계약상이 아니고 항상 사실상 연부금이어야 됩니다. 자, 39번도 가볼게요. 자, 다음은 취득세. 자,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이다. 내용 중 틀린 건 1번. 자, 또 나왔어요. 자, 공정증서나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는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배달되면 뭐래요? 그때 시가 표준액. 그래서 항상 공정증서는 무조건 최소 뭐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 미만은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판결문 혹은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의 변경 같은 비용이 입증되면 그때는 그 비용 갖고요. 이거죠 아까 똑같은 지목 변경이어도 법인장부나 판결문에 의했다. 그때는 소요된 비용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건축물 건축합니다. 단 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대요. 하거나 개수하면 역시 증가된 금액 요거죠. 증축개수인데 그럼 얘도 좀 얘기할게요. 이거 좀 지우고 여기 건축은요 신축이 있고 재축이 있고 중축이 있고 개수가 있는데 이때 신축과 재축은 그 건축비로 해요. 건축비로 하고 중축과 개수는 증가액이 증가해요. 따라서 신축 재축은 건축비고 중축은 증가액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 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 지분의 수를 곱한다. 이거 아까 적었던 건데 이거지. 법인이 소유한 취득세 재산가액에 그냥 쉽게 주식 지분율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또 바꿔 쓴 건데 어떻게 바꿔 쓴 거냐면 이걸 좀 지워볼게요. 바꿔 쓴 게 이거예요. 법인이 소유한 총 취득 재산가액에 곱하기 법인의 쉽게 총 주식수 수분의 과점주주의 주식수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총 주식수분의 과점주의 주식수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5번. 자,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했다면 그 취득가액 중 100분의 80이 아니고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어떻게 했지? 여기인데요. 예, 입증돼야 돼요. 그래서 100분의 80이 아니고 100분의 90을 넘는 금액이 입증되면 그때는 그 금액을 취득금액으로 하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런 정도인데 자, 이제 40분도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자, 부동산의 시가 표준액에 대한 건데 잘못된 건데 얘도 볼게요. 자, 이건 좀 지울게요. 자, 시가 표준액은 정부가 고시한 금액이에요. 자, 보면 누가 고시한 금액이요? 정부가 고시한 금액인데 얘기해 볼게요. 매년 1월달이 되면 정부는 건축물 가격을 공시하고요. 매년 4월달이 되면 주택 가격을 공시하고요. 매년 5월달이 되면 정부는 토지 금액을 공시합니다. 이때 정부가 공시한 건물 금액을 뭐라 하냐 이렇게 불러요. 시가 표준액.
정부가 정한 주택금액 뭐라 하냐?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이렇게 하고, 자, 토지는 뭐라 하냐?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그래서, 명칭을 각각 쓰는데, 요 내용은 틀린 건 뭐냐 이건데, 1번. 자,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되는 가격인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 그렇죠? 두 번째, 취득일 현재 당해년도에 적용할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이 결정 공시되지 않으면 직전 연도에 적용되었었던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으로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 안 됐다고 하면 지역별, 단지별, 층별 특성 고려해서 정부가 즉 시장군수가 산정을 합니다. 네 번째,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에 산정한다. 자, 산정하는 건 맞긴 맞는데 세무서장이 오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지금 현재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무서장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없이 그냥 산정을 해야 돼요. 5번, 주택 이외에 일반 건축물의 시가 표준액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해서 산정고시하는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에 위치별 지수, 용도별 지수, 구조별 지수, 경과 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감안해서 산정을 합니다. 정답은 4번인데 참고로 이제 좀 얘기해 볼게요. 지금 두 가지가 나오는데 2번에 보니까 결정 공시가 안 됐다. 3, 4번에 보니까 공시가 안 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결정 공시 안 되면 무조건 직전 연도 가격, 직전 연도에 사용됐었던 금액을 쓰고요. 공시가 안 되면 그때는 그 금액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 그럼 이게 뭔 얘기요? 자, 볼게요. 어떤 토지가 있어요. 토지. 자, 방법이 있어요. 이 시가 표준은 정부가 매년 고시해, 매년.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2016년도에도 저 토지가 있어 5월 달에 이미 공시지가가 공시됐겠죠. 그죠? 또 실제 금년도도 2017년도도 역시 이번 5월 달에 이미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 금액이 이미 공시가 됐어요. 근데 가령 작년도까지 공시가 잘 됐어요. 근데 지금 현재가 5월 달이 아니고 현재가 3월 달이다. 라고 한다면 금년도 2017년도에 적용할 공시지가가 있다 없다. 아직은 없겠죠. 왜? 매년 5월 달에 공시하니까. 그럼 이거는 작년도까지 있는데 올해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 이게 결정 공시가 안 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뭐라고? 전년도에 공시된 금액 가지고 계산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5월 넘어서 오늘, 자, 7월 12일 날 오늘 토지가 공유수면 매립관청했어요. 오늘 공유수면 매립관청했어요. 그럼 토지가 뭐 돼요? 원시 취득된 거예요. 그럼 종전에는 이 땅은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공시지가가 있을 일도 없고 아예 뭐 공시됐을 일도 없죠. 그죠? 이번 처음 된 거니까. 이러면 뭐예요? 공시가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 그럼 어떻게 해요? 오늘 날짜부로 이 토지 금액을 뭐 하자? 산정하자. 이런 거죠. 그래서 올해 게 아직 없으면 뭐라고? 직전 연도 거로 하고 아예 없었으면 뭐하자? 그 금액을 산정하자 이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게 돼요. 4번. 산정을 하는 건 맞는데 세무서장은 아닙니다. 자, 41번 가볼게요. 자,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 표준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요. 해당 토지에 개별 공시지가에 국세청자가 정한 비율을 곱한다. 아니에요. 그냥 개별 공시지가지 그 비율 같은 거 곱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곱하는 거 없다. 두 번째, 모든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건축원가를 참작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기다. 아니에요. 지자체장이 정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져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틀렸고. 세 번째, 자, 주택거래 신고지 지역에서 그 가액을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 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된 때에도 시가 표준액에 신고 가액을 한다. 아니요. 뭐래요? 시가 표준액에 의하면 되죠. 4번.
자,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 취득하면 연부 금액이 된다. 그죠? 이게 맞죠, 그죠? 5번. 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면 시가 표준이다. 항상 사실상 취득가액이죠. 그래서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정보는 항상 무슨 가격?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해야 됩니다. 자, 42번 가볼게요. 자, 법인이 5천만 원 비용 들여서 지목 변경한 결과 8천만 원이었던 토지의 금액이 1억 2천만 원으로 증가됐다. 이때 법인이 부담할 과세 표준은 얼마냐? 자, 지금 분명히 죄송합니다. 자, 지목이 변경됐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개인이 한 게 아니고 어떻게 법인장부나 판결문에 의해서 변경되면 이때 뭐래요? 소유된 비용 갖고요. 절대 증가액 아니에요. 그럼 지금 증가된 금액은 4천만 원이고 비용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에요. 그럼 저희는 소유된 비용 얼마? 5천만 원 가지고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용 5천만 원이 과세 표준 금액이 되게 됩니다. 2번이고요. 자, 이제 43번으로 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서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사실상 취득 가격으로 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단 아래 항목은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시가로 유상 취득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 이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포함된 거다. 일단 기억본 보니까 아래 금액은 법인 장부에서 확인되었고요. 님번 계약 금액 보니까 계약 총액이 1억 1천만 원이에요. 근데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데 항상 취득가액에는 보다시피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면 안 돼. 제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일단 취득금액은 얼마입니까? 1억. 그죠? 취득금액은 1억 원이고. 자, 그다음에 D급번 가볼게요. 자, 지출된 비용이 첫째, 할부나 연불 조건에 따른 이자. 자, 지금 취득한 자가 분명히 개인이었으니까 그 할부 이자는 포함되지 않죠. 둘째, 부동산의 건설 자금에 충당한 이자 500. 이건 포함되죠? 500은 포함돼요. 500 포함하고. 셋째, 이주비나 지작물 보상금 역시 포함되지 않죠. 그죠? 자, 마지막에 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 일명 중개보수인데 얼마? 100만 원 도와줘. 그럼 다 더하면 1억 600이네. 그래서 정답은 1억 600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그 두 번째 거하고 네 번째 건데 이거를 빼는 분이 있어요. 빼는 게 아니고 제외. 이게 이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빼는 게 맞지만 지금은 그 어딜 봐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냥 제외하는 거지 절대 차감하면 안 돼요. 그냥 제외하면 됩니다. 자, 또 넘겨서 또 가볼게요. 자, 똑같은 건데 자, 44번 개인이 자 취득한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경우 각각의 신고 유형에 따라서 지방세법상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보니까 자, 시가는 5억이고요. 시가 표준은 4억 원이고 신고가액이 3억 원입니다. 자, 기억번. 자, 주택거래 신고제죠. 일반적 신고죠. 물론 금년도 현재는 주택거래 신고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뭐 작년도라고 가정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왜 작년도에 취득해서 올해 아직 신고 안 한 경우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이게 주택거래 신고제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일반적 취득이니까 신고가액이 돼야 돼요. 얼마입니까? 3억인데 그 금액이 뭐보다 적어요? 시가 표준보다 적으니까 뭐랍니까? 시가 표준액에 의해야 되겠죠. 취득금액이 4억이 될 거고. 님번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서 자, 검증됐어요. 그럼 얘는 사실상 취득가액이 신고가액이 돼요? 얼마? 3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굳이 하면 몇 번? 2번. 기업은 4억, 님번은 3억 원이 해당되게 됩니다. 자, 하나 더 갈게요. 45번 갑니다. 이거 아까 얘기한 건데, 자, 토지와 건축물 등을 한꺼번에 취득해서 토지 혹은 건축물 등의 취득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토지와 건물 등, 자,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안 분하죠. 이게 한꺼번에 양도했다가 하면 뭐의 비율로? 기준, 시가 비율로고 한꺼번에 취득한 뭐의 비율로? 시가, 표준액 비율로 각각 안 분하게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자, 좀 쉬었다가 46번부터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게요.